바람 피우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수많은 영상들을 찍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반화하기 일단 어려워요. 우리 남편이 바람 피는 건 나쁜 놈이라서 그러냐. 진짜 나쁜 놈들도 있어요. 여자를 마치 도구처럼 이용하려는 약간 반사회적인 성향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가정 또한 자기의 비즈니스의 하나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극소수예요. 실제 외도를 하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은 극소수고, 개인적 성향과 이유가 다르긴 하겠지만 보편적인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4가지 정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성욕이 과도한 경우예요. 이 성욕이 과도하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성욕이 과도한 남성들의 특징은 일단은 사회적 에너지가 굉장히 강해요. 사회적인 성취욕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일할 때도 굉장히 저돌적이고 굉장히 막 남성적으로 매력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이 만약에 늑대 무리에서 태어났다면 늑대의 우두머리가 됐을 거다, 막 이런 느낌 나는 사람들 있죠. 리더십 강하고 진취적이고 도전적이고 막 운동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성욕 또한 같이 높습니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성성도 굉장히 강하고 자기 남성성을 뽐내는 것도 굉장히 강하죠. 이런 사람들이 바람나는 거는 자기 성욕이 안 풀려서 그래요. 그리고 동물의 세계에서 어떻습니까? 수컷의 일부가 암컷 여럿과 짝짓기를 하는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인간도 동물이기 때문에 크게 다르진 않아요. 옛날 이제 왕권 세대로 돌아가면 왕이 동네에 있는 여자들하고 다 결혼해가서 자식 수백 명을 낳는 것처럼 이들도 그런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이들은 한 여자 갖고 만족이 안 됩니다. 한 여자 갖고 만족이 안 돼가지고 여러 여자 찾아요. 실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남자가 돈이 많으면 여자는 떨어지지 않는다, 뭐 이런 속설들. 남자가 돈을 버니 여자를 찾는다, 기업가들은 첩을 뭐 몇몇을 두고 있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 그게 왜 그러냐면 사업을 운영하려면 에너지가 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성욕도 다 같이 강합니다. 한 여자 갖고 만족이 안 되니까 몰래 숨어가지고 그 여자한테 이제 스폰이라고 그러죠. 경제적 지원을 해주면서 후처처럼 이제 데리고 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는 대놓고 했죠. 근데 요새는 금기시되는 일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 남편이 그런 사람이야. 성욕도 굉장히 높고 사회적 리더십도 있고, 남자 중에서도 뭐 우두머리 남자야. 한 여자 갖고 만족 못할 것 같아.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이혼을 하거나 쇼윈도로 사는 방법도 있겠지만, 만약에 화합을 해서 내 남편이 바람나는 게 싫은데 나는 살고 싶어, 이런 경우라면 아내분이 그 성욕이 마치 같이 높아져 줘야 됩니다. 남편의 성욕과 함께 높아져 줘야만 남편이 밖에서 풀 수 있는 에너지 집에서 푸는 거예요. 이들은 잠자리도 할 때도 전투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도 그 성욕을 같이 맞춰줄 수 있는 에너지 높은 여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은 남편이 자기가 풀지 못한 성욕을 밖에 나가서 푼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자존심 문제입니다. 남자로서의 자존심,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남자나 여자나 누구나 자신이 매력 있는 사람이라는 걸 좀 증명해보고 싶어요. 아, 내가 과연 뭐 매력이 있는 건가? 아, 내가 남자로서 과연 가치가 있나? 또는 뭐 내가 여자로서 매력이 있나? 남자나 여자나 다 증명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또 바람이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바람이 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보통 성매매를 해요. 성매매를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뭐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뭐 회사 직장 동료라든가 또는 뭐 주변에 있는 여자들을 유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내가 외모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 아니면 성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 또는 저 여자들이 나에게 매력을 느낄 만한 어떤 사회적 위치가 되지 않아. 또는 뭐 심리적 자존감이 높지가 않아. 근데 그거 내가 남자로서 증명을 받고 싶다고 그러면 매춘업소 같은 데 가가지고 돈 얼마 주면은 쉽게 잠자리 하면서 그 여자들이 적당한 멘트를 알려주겠죠. 잠자리 하면서 그냥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어머 오빠 최고예요 막 이런 얘기 한단 말. 그럼 이제 거기서 충전 받고 오는 거예요. 또 하나가 바람을 피웠는데 상간녀를 딱 만나보니 상간녀가 별 볼 일 없어. 나보다 나이도 많아. 뚱뚱하고 못생겼어. 그런데도 그 여자와 바람을 피면서 그 여자한테 매달리기까지 하더라. 그런 경우에는 우리 남편이 남자로서의 자신감, 자존감 이런 것들이 내 앞에서 많이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본인보다 못난 여자를 만나면서 자기의 우월성을 획득하려는 그런 무의식적 전략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런 사람들 같은 의존성이 굉장히 높아요. 의존성이 높기 때문에 사회적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도를 통해서 내 자신감을 획득하려는 그런 전략이 있는 거고, 뭐 남자로 자신감이 낮은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성능력 같은 경우에 부인하고 섹스하는데 자신감이 없어. 항상 뭐 발기부전 치료제를 먹는다거나 칙칙이라고 하는 사정지연제 있어요. 뭐 그런 걸 사용한다거나 보조도구를 사용하면서 사정 시간을 늘리려고 한다거나 뭐 이런 노력을 하고 막 굉장히 애를 쓰고
특히 성기 사이즈에 굉장히 민감하고 이런 것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매춘업소 같은 데 가가지고 이제 왕노릇하는 거죠. 돈을 주면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평소 자신감이 낮기 때문에 아내분 입장에서는 좀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한다거나 이제 쇼윈도로 살 결정을 하시면 이제 또 되는데, 문제는 내가 같이 살아야 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남편이 이런 케이스의 외도다? 그러면 아내분들은 마치 엄마처럼 남편을 품어주셔야 돼요. 마치 엄마가 아들을 품듯, 우리 아들이 나가서 시험 성적이 좀 떨어지더라도 아이고 우리 아들 잘했어 이러죠. 우리 아들이 운동에 가서 뭐 1등 못하고 뭐 3, 4등 하더라도 아이고 우리 아들 그래도 잘했네 뭐 이러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아들 품듯이 품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들은 자신의 무너진 자신감을 채우기 위해서 또 밖으로 나갑니다. 바람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관계가 유지가 돼야 바람이죠. 만약에 관계가 끊겼어. 그 이후에 만나면 새로운 연애지 바람이 아니잖아. 이 바람을 폈다는 건 관계 중심적으로 또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내가 강렬하게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상대방으로부터 못 받아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이 사람과 관계를 끊고 가면 되는데, 또 이 사람을 끊을 수는 없어요. 사회적 이유라든가 나에게 공급되는 심리적이든 물질적이든 어떤 것들이 굉장히 나한테 안정감을 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이 사람으로 채우지 못한 거를 또 채워야 돼. 이런 이중적 상황에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그 사람들이 그러면 헤어지고 만나지 이런 이야기 한다고. 근데 헤어지고 싶지가 않은데 어떡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람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바람을 핍니다. 이게 뭐 개소리야 이럴 수 있죠. 지금 시청자분들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어요. 아니 세상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바람을 펴? 이거 무슨 개소리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요 진짜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배우자에게 원하는 게 채워지지 않아요. 근데 이 갈망과 욕망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럼 배우자한테 계속 요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갈등과 싸움만 나잖아요. 그럼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난 관계를 끊기 싫어요. 이 사람하고 잘 지내고 싶어요. 그래서 밖에서 채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안에서 관계가 잘 유지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상간녀랑 바람 피는 걸 딱 걸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딱 들어오고 나서 너 왜 바람 펴니? 이러면 아 내가 사실 바람을 펴야만 너랑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았어. 이런 이야기 합니다. 실제 합니다. 그럼 아내분으로 뚜껑이 열리죠. 아니 이게 무슨 개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네가 나랑 잘 지내고 싶었으면 나한테 잘해야지 왜 바람을 펴. 그건 1차적인 생각이고요. 2차적인 아주 깊숙한 곳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바람을 펴야 될 이유를 아내분한테 계속 요구하거나 받아내려는 노력을 하면 갈등이 생기니까 관계가 끊어질 것 같으니까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밖에서 채고 들어온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분들은 외도가 끊기면 항상 똑같은 이야기 합니다. 너랑 잘 지내고 싶어서 바람 폈어. 이거 개소리가 아니라 진짜 가능한 얘기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남편이 돌아왔어요. 나는 이 사람과 잘 살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서로 궁합을 맞춰야죠. 궁합을 맞춘다는 건 어떤 이야기냐면요. 제일 중요한 게요. 내가 일단 그 사람을 필요로 해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을 필요로 해야 되고 내가 데리고 왔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아껴야 돼요. 필요로 하는 건 의존성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아낀다는 건 책임감이에요. 이 두 개를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하면요 이가 빠져요. 책임감만 강하신 여성분들이 있는데 책임감만 강하시면 이제 의존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남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내 여자가 나를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아. 그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면서 그걸 밖에서 채우려고 하고요. 존재의 부재감을 느끼는 거죠. 두 번째로 아내분이 의존성만 너무 강하고 책임감이 없어요. 그럼 남편분 입장에서는 소속감을 막 느껴요. 아내가 날 필요로 하니까. 집에서 막 헌신한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도 기대고 싶은 거야. 어딘가에 힘들 때는. 그래서 의존성과 책임감을 내가 동시에 다 발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둘 중에 하나만 한다. 그럼 분명히 이가 빠지고 궁합이 안 맞아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인데요. 어떤 경우에서는요 남편들이 그 나쁜 사람은 아니야. 성실해. 가정적이야. 이성이 유혹해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제가 간혹 유튜브 보면서 얘기하는데 김희선 씨가 저한테 와가지고 유혹하면 한 번쯤 넘어가 주는 게 그게 뭐 김희선 씨에 대해 예의 아니겠어요? 물론 김희선 씨가 저를 유혹하지 않을 거라는 거를 이제 제가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거기도 하지만 상대방이 너무너무 매력적이에요. 같은 여자들이 볼 때도 매력적인 여자야. 또 남자들이 볼 때 막 반짝반짝해. 그런 여자가 나를 유혹했어. 그 뭐 버티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유혹하고 섹스하자고 하고 밥 사준다고 하고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그게 싫고 부담스럽고 죄의식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나름 어떻게 보면 생물학적 본능에 의해서 끌려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예를 들어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멋있어요. 집안에도 잘해요. 그런데 생긴 게 현빈 수준에 엄청나게 재벌이고 성능력이 뛰어나고 남자들이 볼 때도 질투를 느낄 만큼 멋진 남자가 나에게 지속적으로 구애를 한다. 하루쯤 가정을 잊어보겠다 이런 마음 품을 수 있단 말이죠. 이런 유혹
때문에 한 번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간혹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유혹 때문에 넘어갔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들은요 딱 걸리잖아요. 그럼 싹싹 빌어요.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라는 걸 인정한단 말이야. 상대방이 유혹만 안 했으면 내가 안 넘어갔을 텐데 아 내가 그 여자랑 왜 같이 있었지? 막 이런 그 상간녀에 대한 탓을 막 하면서 상간녀 욕을 막 하고 상간녀 이상한 여자라고 비난하고 잘못했다라 부인한테 싹싹 빌고 아 이런 경우에는 상간녀의 유혹에 우리 남편이 넘어갔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꼭 이런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요 가정에 헌신하시고 굉장히 그 좋은 엄마시고 남편의 헌신적인 아내분들이실 거예요. 그런데 모든 여자들이 다 시청자분들 같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모든 여자들이 다 시청자분들처럼 막 지고지순하고 남편만 바라고 이런 분들은 아닙니다. 남자를 굉장히 탐하고요. 굉장히 개방적이고요. 또는 남자를 정복하는 걸 즐기는 여자들도 있어요. 근데 그 여자가 이쁘기까지 그 내 남편은 넘어갈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딱 외도가 걸리면 집에 들어서 반성하고 사과하고 부인한테 빌고 이럽니다. 그럼 한번 봐주세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삽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요. 꼭 A란 사건은 B처럼 해결해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고 무조건 상간녀 소송을 해야 된다. 무조건 상간녀를 떼어내야 된다. 무조건 이혼한다고 협박을 해야 된다. 무조건 화합해야 된다도 없어요. 무조건 이혼해야 된다도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방향이든지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이혼을 하고 살지 아니면 남편 외도를 방치하면서 쇼윈도로 살지 아니면 남편 외도를 끊고 내가 그 남편이랑 다시 잘 살아볼지 이거는 내가 사는 거예요. 이건 내 결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는 방법은 없어요. 다만 그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남편이란 어떤 사람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앞선 케이스를 말씀드린 겁니다. 남편이란 어떤 사람이고 나란 어떤 사람이며 또 둘 사이의 관계는 어땠는가 하나 좀 추가하자면 남편이 외도가 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무엇이었는가 이런 거 하나 추가적으로 분석이 가능한다고 굉장히 좋죠. 이게 결정된 이후에 아 남편은 이런 사람이야 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아 외도가 이래서 발생했어 우리 관계는 이랬어 이런 것들이 분석이 돼서 딱 확실하게 된다면 그때 화합을 할지 뭐 이혼을 할지 쇼윈도 할지 그런 거 결정하시고 살면 되는 거예요.